자, 여기 불고기 추가요. 김순자 여사는 손님들 사이를 분주히 오가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느라 바빴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날렵했습니다. 30년 넘게 운영해온 순자네 고깃집은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었죠. 고깃집은 번창에서 순자 여사에게 아파트 여러 채를 안겨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좀 쉬세요. 아들 민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아들. 난 아직 멀쩡해. 넌 카운터 봐. 순자 여사는 아들의 걱정을 일축하며 다시 홀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구석에 앉아있는 며느리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지연아, 바쁜데 좀 도와줘. 네, 어머님.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3년 전 민호와 결혼한 지연은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성격의 순자 여사도 마음에 들어 했죠. 우리 민호가 잘 만났어. 순자 여사는 며느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언젠가는 줘야 할 거, 지금 준다고 생각하자. 라고 생각하며 생각보다 빠르게 아들 며느리에게 강남 아파트 한 채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저희 부부에게 새 아파트를 마련해 주시기로 하셨대요. 민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 우리 엄마가 강남 쪽 새 아파트래요. 어머니가 평소에 저희 결혼 선물로 생각하고 계셨대요. 그날 저녁 민호와 지연이 기쁜 얼굴로 순자 여사를 찾아왔습니다. 아, 그래. 맞다. 너희 둘 고생하는 거 보니 안타까워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큰 선물이에요. 며느리 지연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순자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 이후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때의 순자 여사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와, 여기가 정말 우리 집이에요. 지연은 새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넓은 거실, 최신식 주방, 탁 트인 전망. 모든 것이 그녀의 꿈에 그리던 모습이었죠. 그래, 이제 여기가 너희 새 보금자리야. 순자 여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꿈에서나 그리던 곳이에요. 제가 주말마다 어머님 가게일 도울게요. 지연은 순자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가득했죠. 그래,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 순자 여사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한 지 몇 달, 순자 여사는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요. 저녁 준비는 어머님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엔 가끔씩이던 부탁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지연아, 너 요즘 왜 그러니? 몸이라도 안 좋아. 아니에요. 그냥 이제 좀 쉬고 싶어서요. 지연의 대답은 늘 얼버무리는 식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며느리의 태도 변화가 마음에 걸렸지만 일단은 참기로 했습니다.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순자 여사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야, 이 새끼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어서 와서 내 차 주차해. 익숙한 목소리에 순자 여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죠. 죄송합니다만 사모님, 저희는 개인 주차 대행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뭐, 감히 내 말을 거역해. 너 같은 놈은 잘리고 싶어서 환장했나 봐. 순자 여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나이 지긋한 경비원에게 막말을 퍼붓고 있었던 겁니다. 지연아. 순자 여사의 목소리에 지연이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님, 왜 거기 계세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태도에 순자 여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변화가 단순한 편해짐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도요. 순자 여사는 며느리의 변화를 지켜보면서도 최대한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지연이가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죠. 어느 날 순자 여사는 지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네. 회사 일이 힘든가? 지연은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대답했습니다. 아, 네, 어머님. 요즘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좀 바빠요. 그렇구나. 힘들면 쉬엄쉬엄 해. 건강이 제일이야. 순자 여사는 며느리를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순자 여사는 지연을 더욱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지연이 늦게 들어와도 뭐라 하지 않았죠. 회사 일로 힘든데 집안일까지 시키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여사의 배려가 계속될수록 지연의 태도는 더욱 느긋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가게 일을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알았어, 지연아.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다 와. 순자 여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더니 친구들 만날 시간은 있나? 그러나 그녀는 이런 생각을 곧 털어냈습니다. 에이,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젊은 애들은 바빠도 친구들 만나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지. 순자 여사는 자신의 의심을 자책하며 더욱 열심히 며느리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배려가 오히려 지연의 행동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순자 여사는 며느리 지연의 변화를 남편에게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인 재호 씨는 평소에 조용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가족 간의 갈등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여보, 요새 우리 며느리 지연이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집안일도 안 하고 나한테 말대꾸도 심하고 아파트 준 뒤로 많이 변한 것 같아. 재호 씨는 순자 여사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 그 애가 요즘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 우리가 조금만 이해해 줘야지. 순자 여사는 남편의 반응에 실망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 주길 바랐지만 재호 씨는 여전히 며느리의 변화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보, 아무리 그래도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해서 기본적인 예의를 저버려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순자야, 우리가 젊은 애들한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는 말자. 그 애들도 힘들어하는 거지. 남편 재호 씨는 순자 여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남편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좀 예민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았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재호 씨는 순자 여사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지연이가 우리를 이해하게 될 거야. 순자 여사는 남편의 말을 듣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며느리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남편의 조언을 듣고 며느리를 좀 더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연의 행동은 더욱 도를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순자 여사가 아파트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지연아, 나왔어. 어머, 어머님. 미리 연락도 없이 오시다니. 지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당황했지만 참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어. 집 안으로 들어서자 순자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은 온통 어질러져 있었고 부엌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게 다 뭐니? 왜 이렇게 어질러져 있어? 아, 그게 요즘 너무 바빠서요. 정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순자 여사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회사 일로 바쁘다더니 집 정리할 시간도 없나? 그래도 이렇게 두면 어떡해? 내가 좀 도와줄까?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연의 대답은 퉁명스러웠습니다. 순자 여사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아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민호는 어질러진 집을 보고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요즘 좀 바빴어. 순자 여사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둘 다 바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살림이 엉망일까? 그날 이후로 순자 여사는 며느리의 행동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문제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시부모님이 오실 때마다 짜증을 내고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편 민호에게도 반말을 하고 귀찮은 일은 모두 떠넘기는 모습이었죠. 순자 여사는 며느리 지연이에 대해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은 단지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또 한 번 민폐를 끼쳤습니다.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를 재활용품통에 마구잡이로 버린 것이었죠. 이 일을 발견한 1층 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모님, 저건 일반 쓰레기인데 재활용통에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자 지연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할머니. 제가 바빠서 잠깐 그렇게 한 건데 뭘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세요? 관리실에서 알아서 치우겠죠. 그리고 또 다른 날 지연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던 중 자신의 주차 공간이 잠시 다른 차량으로 인해 막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화가 난 얼굴로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아저씨, 제 차를 못 대겠잖아요. 그 차 누구 거예요? 빨리 빼라고 하세요. 경비원은 당황하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 차는 백이동 주민분이신데 잠깐 짐을 옮기고 계십니다. 곧 이동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연은 경비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기본적인 관리도 못 하세요? 당장 차 빼라고 하세요. 경비원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했지만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주민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보기 시작했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내가 이 아파트에 얼마나 비싼 관리비를 내는데 경비원이 이 정도도 못하면 월급 받을 자격이 없쇼. 순자 여사는 우연히 이 상황들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차장에서 경비원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본 날,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배려해줬는데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다니. 이건 정말 용납할 수 없어. 지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지연은 시어머니의 냉랭한 표정에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아, 내가 요즘 어떻게 행동하고 다니는지 내가 다 봤어. 경비원 아저씨에게 한 행동, 이웃들에게 민폐 끼친 일 이게 다 내가 해야 할 행동이라고 생각하니? 지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날 너무 피곤했어. 하지만 순자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피곤해서 남들에게 무례하게 굴었다고. 그건 핑계일 뿐이야.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은 우리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어. 순자는 잠시 멈췄다가 결심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너희는 이 아파트에서 나가야겠다. 지연은 순자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보고 나가라니요. 이 아파트는 내 명의야. 내가 너희에게 준 선물이 아니라 빌려준 거였어. 하지만 내가 이렇게 우리 가족의 얼굴에 먹칠하고 다니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순자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너희에게 한 달의 시간을 줄게. 그 안에 새 집을 구해서 이사해라.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어. 하지만 넌 변하지 않았지. 이제는 내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때야. 그날 저녁 순자는 아들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내 아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다니는지 알고 있니? 민호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가 뭘 잘못했나요?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굴어도 된다는 건 아니야. 내 아내의 행동 때문에 우리 가족이 욕을 먹고 있어. 그래서 너희 둘 다 이 아파트에서 나가기로 했다. 민호는 충격을 받았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의 결정은 지연과 민호 부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순자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새로운 집을 구하며 지연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떠나기 전날 지연은 경비원을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비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사모님.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연은 아파트에서 쫓겨난 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주말마다 순자네 고깃집에 가서 일을 도우며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 아파트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앞으로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순자 여사는 며느리의 변화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내가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해. 순자는 지연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내가 고깃집에서 일하는 게 중요해. 그게 너에게 더 큰 교훈이 될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게. 지연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파트를 요구하지 않고 고깃집에서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잘못을 보상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지연은 점차 성숙해가며 순자 여사와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며느리가 진정으로 변화할 때까지
기다리며 그녀가 스스로 서는 날을 기대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가족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지연의 변화는 순자 여사의 단호한 교육과 자신의 반성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순자 여사는 며느리가 진정으로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며 그녀가 스스로 서는 날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며느리라는 이유로 시어머니의 마음과 배려를 이용하고 심지어 타인을 무시하며 갑질을 일삼던 사람. 그런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단호한 응징과 가족의 화합을 이끌어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때로는 당연하게 여겨지며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상처를 주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란 서로를 바로잡아주고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순자 여사는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순자 여사는 며느리 지연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경비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게 하고 반찬을 직접 만들어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게 했습니다. 이웃들에게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를 청하도록 했죠. 이러한 과정은 지연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늦은 때란 없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전합니다. 순자 여사는 60대 중반이라는 나이에 며느리와 아들의 갈등을 해결하고 가족 간의 화합을 이끌어내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언제든 변화와 성장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용서와 단호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순자 여사는 며느리의 잘못을 단순히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연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고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란 상대방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단호함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순자 여사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서로를 바로잡고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며느리의 갑질과 무례함을 마주한 한 시어머니의 단호한 대응과 가족 간의 화합을 그린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시어머니의 마음과 배려를 이용하며 잘못된 길로 가던 사람에 대한 응징과 교훈, 그리고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회복되는 과정.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께 더 많은 교훈과 영감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야기처럼 삶 속에서 교훈과 영감을 얻고 싶다면 유튜브 채널 명언나루를 구독해 보세요. 명언나루는 여러분의 삶에 울림을 줄 수 있는 명언과 이야기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에게 작은 빛이 되어줄 콘텐츠들로 가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